과연 내 아이가 어린이집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최대한 안정적으로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실천해야 하는 5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엄마, 아빠, 또 우리 조부모님, 어린이집 선생님까지 마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는 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내일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입소하는 날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 경험, 어린이집 적응이 시작되겠죠. 저도 보육지원재단 소속의 직장보육시설에서 9년간 근무를 하면서 또 9년 동안 정말 수많은 아이들의 적응을 도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교사일 때도 아이들의 적응 기간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 깊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밤 설레고 걱정되고 또 두렵고 언제 일이 컸나 이렇게 몽글몽글한 수많은 감정에 잠을 설치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내 아이가 어린이집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힘듭니다. 어린이집 적응은 모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 적응은 힘든 과정이다 라는 것을 기본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하지만 어린이집을 가기로 결정한 이상 최대한 안정적으로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실천해야 하는 5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적응, 아이를 위해 실천해야 하는 첫 번째, 적응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각각 어린이집에서 적응 기간을 정해두고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때는 그냥 어린이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애착 형성이 된 양육자와 함께 낯선 공간에 점진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을 잘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좀 더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탐색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어린이집 적응을 해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적응 시간도 짧아졌고 교실 안에서 탐색하고 시간차를 두고 인원을 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한되는 것이 많은데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적응 기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아이를 구경하거나 또는 아는 엄마를 만나서 아이는 무릎에 앉혀두고 이 수다산매경인 엄마들도 있어요. 그리고 적응 기간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아이와 분리를 하면 아이는 전혀 연습도 적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당황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적응 기간에는 일단 부모님도 이 아이가 생활하게 될 공간을 아이와 함께 탐색하면서 여기는 불편한 곳이 아니구나, 재미있는 게 많고 안전한 곳이구나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고 또 분리도 시도해 볼 수 있어야 해요. 부모와의 분리는 적응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혹시 아이 기질에 따라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또 예상보다 너무 잘한다면 아이 상황에 맞게 조절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이집 적응, 아이를 위해 실천해야 하는 2번째, 헤어짐의 3가지 원칙을 지켜라. 원칙 첫 번째는 몰래 가버리지 않기. 애착 형성과 분리불안 관련한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죠.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기 힘들어서 소리치며 우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가 잠깐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한눈 파는 사이에 말도 없이 가버리는 그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늘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나랑 있다가 언제든지 내가 한눈 팔면 사라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불안정 애착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어린이집에 갔을 때 내가 어딘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엄마가 사라지는 불안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으므로 몰래 가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애착 형성이 된 부모와 헤어지는 순간을 힘들어하긴 하지만 대부분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엄마가 코너만 돌아 나가도 울음을 뚝 그치고 하루 일과에 따라서 친구, 선생님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원칙 2번째는 눈물을 보이거나 시간 끌지 않기.
아이가 분리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아이는 어느 정도 적응해 가고 있거나 또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분리가 힘든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악을 쓰고 최선을 다해 소리 지르고 우는 아이를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인가? 부터 시작해서 눈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저도 엄마 입장이 되어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너무 공감이 되긴 해요. 그러나 그런 엄마를 보면 아이들은 정말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또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장소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고 힘든 그 마음은 공감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아이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엄마가 씩씩하게 선생님이랑 친구랑 재밌게 놀고 밥 먹고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올게 한번 꼭 안아주고 선생님한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이 싫은 게 아니라 이 엄마 아빠와 헤어지는 그 순간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순간을 아이를 이렇게 달랜답시고 너무 길게 끌고 가면 아이는 더 힘들고 그 힘든 순간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적응 정도를 담임교사와 소통해 가면서 오늘은 언제쯤 헤어질지를 의논하고 또 그 시간이 되면 아이를 꼭 안아주고 눈 맞추고 인사하고는 아이는 울더라도 엄마는 씩씩하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원칙 세 번째, 오기로 한 약속 시간, 하원 시간은 지키기. 헤어질 때 밥 먹고 나면 만날 거야 또는 꼭 자고 나면 엄마가 우리 윤이 데리러 올게 약속했다면 그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헤어지는 순간이 힘들어도 엄마 아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 분명히 나를 데리러 온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순간마다 선생님이 엄마 점심밥 먹고 나면 올 거야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알려주는데 엄마가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아이는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이 교사에 대한 믿음, 신뢰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시간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엄마 깎아 사러 갔다 올게, 엄마 쉬하러 갔다 올게 보다는 아이가 보내는 일과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또 맛있게 밥도 먹고 나면 엄마 만날 거야, 엄마 그때 데리러 올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아이도 엄마는 지금 나랑 헤어지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야 인식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다 알아요. 두 돌이 되지 않은 만일세반 아이들도 밥 먹고 엄마가 온다는 걸 알아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적응이 될랑말랑 할 쯤이 되면 엄마와 헤어지고 나서 조리사 선생님이 계신 조리실 앞으로 가서 밥을 달라고 해요. 점심시간도 아니지만 빨리 밥을 먹어야 엄마가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교실에서 우리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또 바깥놀이도 갔다가 밥 먹고 엄마 만나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과의 순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응 과정입니다. 어린이집 적응, 아이를 위해 실천해야 하는 세 번째, 긍정적인 교사, 부모 관계를 형성하라.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부모와 아이의 적응을 가장 잘 돕고 앞으로 아이와 애착 형성을 해야 하는 교사는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팀은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죠. 부모도 사실 아이를 처음 기관에 보냈고 또 처음 접하는 환경, 처음 만나는 교사, 낯설고 적응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이미 적응이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내 아이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가 아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고 또 힘들어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이렇게 훅 던져서 조금이라도 빨리 전환을 시켜주면서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이 내 아이를 잘 봐주실까라는 걱정되는 마음은 부모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또 가져야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주지 않는 건 안 됩니다. 이건 아이를 보내기 전 단계에서 끝냈어야 해요. 충분히 안전하고 괜찮은 곳인지 알아보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선택했다면 일단은 믿고 갈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교사는 교사답게
본인을 믿고 세상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맡긴 부모의 그 마음을 정말 안고 책임감 있게 최대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보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사와 부모가 관계를 잘 형성해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알림장이나 퀴즈노트는 작성할 때 특히 아이의 기질이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습관이나 또 그날 아이의 컨디션 구체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어린이집 적응, 아이를 위해 실천해야 하는 네 번째, 애착물을 활용하라. 아이들이 적응 기간에 많이 힘들어할 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애착물인데요. 집에서 아이가 애착을 갖고 있는 인형이나 이불, 또 장난감 등 이 애착물이 있다면 적응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 집에서 그냥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젤리,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등원하는 건 오히려 적응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내 아이는 딱히 애착물이 없다면 이렇게 손에 쥘 수 있는 안전한 물건 중에 엄마나 아빠 물건을 같이 보내거나 또 가방에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교실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엄마 아빠 사진을 손에 쥐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적응, 아이를 위해 실천해야 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적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보통 낮잠까지 적응하는데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 달이 지나더라도 엄마와 헤어질 때는 대부분 많이 울어요. 이때 선생님이 헤어질 땐 울지만 헤어진 후에 금방 그치고 친구들이랑 잘 놀아요 라고 한다면 매일 울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 기질에 따라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이 좀 더 걸리는 친구도 있고 또 좀 더 예민한 아이도 있어요. 개인차에 따라서 몇 개월 내내 적응 기간을 거치기도 합니다. 특히 수면 교육이나 식습관 형성이 되지 않았던 아이들은 훨씬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가다가 갑자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는 기질에 따라 자극 추구형인 아이들이 보통 새로운 자극에 굉장한 흥미를 보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장난감,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 새로운 환경에 신나서 탐색을 하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엄마와 헤어지는 것이 힘들고 낯설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는 아이들도 있으니 아이의 기질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이전에 올려드린 기질 영상이나 또 어린이집 적응 관련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내 품에만 끼고 있던 너무 소중한 내 아이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아마 아이들이 적응해 가는 것도 힘들지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지켜봐야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사회생활을 정말 응원하고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도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사가 아닌 엄마 대표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 제발 정말 제발 안전한 환경에서 몸과 마음 다치지 않도록 선생님들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